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GTQ 포토샵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GTQ 기출문제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집에서 풀어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있죠? 인터넷 키시고 네이버 여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GTQ라고 해서 검색을 합니다. GTQ 포토샵 1급 나오는데 GTQ라고 이렇게 옆에 검색 버튼을 갖다 누르게 되면 바로 화면 바뀌죠. 바로 위쪽에 GTQ 그래픽 기술 자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바로 이렇게 화면 전환됩니다. 화면이 바뀌면 이때 그 화면 상단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실. 거기에 좀 내려가시다 보면 기출 샘플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출 샘플 문제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야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다시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바로 기출 샘플 문제 클릭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기출 샘플 문제라고 이렇게 타이틀 뜨고요. 밑에 종목 전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종목 전체를 클릭해서 GTQ 있죠? GTQ 그래픽 기술 자격이라고 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조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목 내용 뭐 제목 없음 뭐 상관없어요. 그냥 조건 선택 그대로 놔두시고 GTQ 1급 2급 뭐 굳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옆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밑에 뜹니다. 뭐 포토샵 1급부터 해서 2급, 3급 이렇게 이지포토라고 해서 뜨게 되는데요. 일러스트도 뜹니다. 같이 GTQI 같이 뜨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최근 자료 2월달 시험본거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GTQ 2급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GTQ 포토샵 2급 문제와 모범 답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클릭하시고요. 됐죠? 그러나 위로 올라가서 요 타이틀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요 첨부 파일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요거 클릭 됐죠?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뜨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옆에 뭐 다운받기라든지 뭐 열기 그렇게 뜰 겁니다. 그 저장 옆에 있는 그 화살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걸 다른 폴더에 이동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따로 GTQ 기출이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붙여 놓도록 하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요걸 대부분 RGB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터넷도 직접적으로 압축을 갖다 풀 수도 있습니다. 압축 프로그램에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7인가 부터는 직접 압축을 갖다가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압축 풀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폴더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인만 눌러주시고요.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창들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압축을 갖다가 풀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생깁니다. A형과 그 다음에 B형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A형, B형을 갖다 따로따로 저장해서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나의 압축 파일로 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A형부터 보도록 하죠. A형에 바로 문제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 A4 용지로 되어 있는 문제 파일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 고사장에 가시게 되면 A3 형태 용지로 요 문제가 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가 양면 형식으로 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첫째면 보시게 되면 주의사항이라든지 여기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및 급수가 맞는지 확인 후 수험번호와 성명을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여기서 수험번호를 갖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수험번호와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답안 폴더, 내 문서 GTQ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또는 문서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업 다 하신 걸 저장을 해 놓으시면 네트워크 상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관들이 그걸 가져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갖다가 또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전송이 됩니다. 거기서 채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해야 하며 JPG와 PSD 파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라는 얘기는 다를 경우입니다. 다를 경우에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포트 7 제대로 작업했는데 JPG가 저장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간혹 가다가 JPG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제대로 작업을 했는데 중간중간 저장을 안 했다거나 마지막에 저장을 안 한 경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답안 문서의 파일명이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불합격 처리입니다. 요거는 본인 수험생 실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세부 조건은 영문 또는 한글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정성을 이용하여 감독위원회 PC로 답안을 전송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의 저장 내용이 전송되어 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컨트롤 S를 갖다가 누르시는 걸 갖다가 좀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이외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한 행위, 기타 통신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을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자격기본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행위는 시험 전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와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오류가 오작동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특이한 행동을 갖다 해서 오작동을 갖다가 하는 경우 간혹가다 있는데 파일을 갖다 억지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럴 때 오작동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컴퓨터가 오작동 됐을 때 책임을 갖다가 여기서는 본인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험자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다른 거 없죠. 수험자 등록, 수험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그 다음에 답안 정성, 시험 종료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내분서 GTQ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그림 원본 파일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고 최종 답안을 답안 폴더 내문서 GTQ에 저장하여 답안을 전송하시고 이미지의 크기가 다른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기본적으로 400에 500 또는 600에 400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요. 그 사이즈 안 맞을 때는 감점 처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며 점수는 각 문제별 차등 배분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력 형태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형태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 맞춰주면 좋고요. 안 되면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치 등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출력 형태, 효과, 이미지, 문자, 색상, 레이아웃, 규격 등과 같이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외에 제시되지 않은 문자 속성을 기본값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문자 속성, 드롭 섀도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문제 화면에 문제지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RGB 8비트로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모든 담화문 파일은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로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각 기능별로 분할해야 하며 임의로 합칠 경우나 각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요소는 감점 처리,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포토샵 파일 작게 해서 제출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점수를 갖다가 매겨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분들이 확인하다 하세요. 그래서 만약 드롭 섀도우로 갖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삭제해 버렸거나 그러면 JPG는 나와 있지만 포토샵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당 배점을 갖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단 GTQ 이미지스 2급-1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0cm자 좀 얇은 거 있죠? 얇은 거 그거 가져가셔서 줄을 갖다가 그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배점을 갖다가 점수를 갖다 높이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상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자료 갖다가 그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캡처를 갖다 받아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자작업을 갖다 했는지 선작업을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크기는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죠. 요 400에 500 먼저 보도록 하죠. 포토샵을 갖다 키신 다음에 파일의 뉴를 갖다 열어주시고요. 파일의 뉴. 그 다음에 위스 가로 길이를 400의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길이 500 단위는 픽셀 맞고요. 그 다음 레졸루션 요겁니다. 해상도 72 해놓고 픽셀 per 인치. 그 다음에 컬러 모드 RGB. 그 다음에 옆에 8비트라고 돼 있죠. 반드시 8비트로 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OK 누르시게 되면 조금 지나시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바로 요걸 갖다가 저장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바로 여러분들 내문서 있죠. 내문서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내문서 대신 아까 제가 다운받은 데 있죠. 그거 D 드라이브 GTQ 기출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수험번호는 거기 나눠드린 시험을 갖다 보실 때 나눠드린 수험번호들이 있어요. 그걸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간략적으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G1010 이렇게 적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1010 적으시면 안 돼요. 본인 수험번호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본인 이름. 일단 제 이름 적었고요.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문제번호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놓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포토샵으로 됐죠?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에 오픈 눌러서 파일 오픈 바로 내문서 GTQ의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파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할 때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2급-1번 이미지를 열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 열어서 봤는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 참고용으로 배포된 본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문제에 이런 글씨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파악을 갖다 하느냐? 바로 요거는 자를 갖다 대고 그어라라고 했죠. 일단 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배경을 갖다 맞춰야 되겠죠. 뒷배경을 갖다 맞추려면 이미지 요 왼쪽 끝은 거의 약간 왼쪽으로 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좀 먹어져 있죠. 접시가. 그 다음 위쪽 같은 경우는 자를 갖다가 바로 여기 접시가 끝나는 지점 있죠. 접시가 끝나는 지점. 요 부분을 갖다 확인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대략 10, 20, 35 정도 되겠네요. 35. 요 위쪽 접시 위쪽이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프나 요 숟가락, 포크 등이 좀 잘려 있는데요. 요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작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35. 여러분들 안내선 아시죠? 자가 있으면, 화면 상단에 자가 있으면 픽셀인지 확인하다가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숫자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자 중간, 즉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 35라고 했죠?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30이고요. 35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시 위쪽이. 접시 위쪽이 조금 틀렸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네모 선택 툴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리고 무브 툴로 옮기시면 안 돼요. 무브 툴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 바꿔서 컨트롤 V 됐죠? 그런데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원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본을 보니까 나이프라든지 포크라든지 그게 왼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죠. 왼쪽 방향. 그런데 원본을 갖고 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즉 얘가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젠탈. 그럼 이렇게 좌우가 바뀌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위치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접시 위쪽이 이렇게 닿아야 되겠죠. 이때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갖다가 줄이시되 사이즈 줄이실 때는 요 화면 축소를 갖다 해서 쉬프트 키 누르신 다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축소해 주세요. 가로 세로 비율이 맞도록. Shift 눌러서 줄여줬습니다. 화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확인해 보면 왼쪽도 딱 붙었고 밑에 약간 접시가 잘린 느낌이 듭니다. 잘린 느낌. 그리고 여기가 뭐 다 차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좀 공간이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다 차 있는데 요거가 요 정도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왼쪽 상단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뭐가 살짝 보이죠? 요거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고요. 여기 살짝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일단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됐죠? 근데 뭐가 조금 틀리긴 해요. 요거. 요 나이프라든지 포크 위치, 숟가락 나오는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이프는 목이 거의 안 보이네요. 요거. 됐죠? 그 다음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위치도 원래는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숟가락이나 포크 위치가 몇 픽셀에 맞아야 되는지 대략 한 42픽셀 정도 되네요. 42픽셀에서 포크가 한 42픽셀이 아니라 400픽셀이네. 400. 400픽셀 405 요게 40이니까 432픽셀 정도 되네요. 432픽셀. 그리고 밑에가 590, 네, 600 바로 전이니까, 590이 좀 넘네요. 그러면, 돌아가서, (400픽셀이) 맞나요? 이상한데요? 여기 전체 화면 캡처 갖다 했더니 그러네요. 네. 여기 400픽셀이 아니라 요걸 봐야죠. 여기에 130픽셀이 되겠습니다. 130픽셀. 130, 네, 맞는 것 같네요. (120과) (130과) (140) 사이. 차가 잘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요. 여기 130 여기 어느 정도 근처에 와 있습니다. 130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피자가 한 조각이 더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원본에 요거 하나 더 있어요. 피자가. 바로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1번 그 그림 효과라고 나오죠. 복제 및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 피자 조각을 갖다 그대로 복사를 갖다 해서 여기다 한 벌 더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는 되도록이면 외곽이 좀 대비차가 있거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뭐 매직완드 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 펜 툴을 갖다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펜 툴로 화면 위로 올라가서 에디트 밑에 패스로, 쉬 말고 패스입니다. 패스로 해서 화면에 내려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일단 왼쪽 상단, 요 가운데 위쪽 있죠? 여기서부터 가도록 하죠. 일단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외곽을 따라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이동해서 클릭 앤 드래그, 또는 끊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되도록이면 곡선 부분은 최대한 안 끊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외곽선을 어느 정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는 Alt 누르고 끊고요. 이렇게. 홈 빠진 거라든지 그런 거 좀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최대한 외곽을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 또는 펜툴 작업 시에 마우스 화면상에 펜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메이크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메이크 셀렉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패더 레디우스 주변을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 빵입니다. 안티 LS 체크해 주시고 셀렉 오퍼레이션은 뉴 셀렉션으로 오케이 됐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그죠? 요걸 갖다가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바로 얘도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위치 맞춰줘야 됩니다. 요 작은 거는 안내선을 갖다가 좀 설정을 해주면 뭐 각도 통과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안내선 구역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위쪽은 310, 20, 30. 330에서 거의 400이네요. 400 가까이 됩니다. 330에서 400. 330 맞나요?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은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110에서 380이 되겠네요. 110에서 380 110에서 380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T 이미지 복사된 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눌러주시고 최대한 사이즈를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맞춰주세요. 맞추기 전에는 절대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맞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겹쳐 있죠? 이렇게. 요 왼쪽 끄트머리, 위쪽 끄트머리, 요거. 여기 330 맞죠? 제가 작업하는 화면에 눌러가 좀 잘 안 보여서 330 맞고요. 네, 400 맞고요. 110 110 맞죠? 요 밑에가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450이네요. 450. 이렇게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네요. 이제야 맞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그러니까 자를 갖다가 닫고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선을 갖다가 그으신 다음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안내선, 가이드라인 있죠? 안내선, 요걸 갖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요 중간에 좀 저장 좀 해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JPG는 지금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저장부터, 포토샵은 수시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저장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2번, 쉐입, 툴, 모양 도구 사용이라고 해서 조각 모양 9999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그로, 외부 광선, 나뭇잎 모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뭇잎 모양은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다.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요거, 이상, 뭐가 뿌려진 듯한 모양 보이시죠? 그거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갖다가, 일단, 어디에 작업을 갖다 해야 되느냐? 위치부터 파악을 갖다 하고요. 대략 맞네요. 대략. 요 가로는, 세로는 요게 약간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략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이 영역 안에. 이 영역 안이다 그러면 120부터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120부터 330 정도까지 120부터 330 정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요. 일단 120. 여기가 100입니다. 100. 여기가 110. 여기가 120입니다. 330. 이 정도 되겠네요. 대략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은 아니고요. 대략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영역 그 구간만 설정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1이 여기고요. 51 전이네요. 50.5 정도. 50.5 정도 되고 여기가 360, 70, 80, 380 정도 됩니다. (50) 근처 해놓고 380 바로 모양이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양을 어디 있느냐? 바로 T자 밑에 모양 툴이 있습니다. 왼쪽 도구툴에 T자 밑에 모양 꾹 눌러서 마지막 거 커스텀 쉐입 툴 선택.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쉐입 에디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클릭해서 쉐입으로 됐죠? 그 다음에 옆에 필 부분은 색깔 미리 맞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맞춰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색깔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색깔만. 아무 색깔이나. 일단 그 다음 그 옆에 스트로크는 색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해서 이 빨간색 사선이 있습니다. 위쪽에 빨간색 사선 클릭해 주시고 그런데 오른쪽 쭉 오시게 되면 쉐입 모양 나오죠? 모양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모양이 좀 몇 개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모양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톱니바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조그마한 거 클릭하시고 바로 show all 그러니까 여기 all이라고 돼 있죠? all 클릭
그 다음에 OK. 어펜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요. OK. 그럼 셀로 싹 다 바꿔요. 셀로 싹 다 바뀌고요. 요 세이브는 뭐 기존 툴을 갖다가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all OK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모양 부러지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맞나요? 모양이 좀 틀리죠? 모양 틀립니다. 요것도 아니네요. 아마 여러분들 그 화면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모양 분별이 되실 겁니다. 그 모양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네요. 요것도 아니네요. 지금 화면별로 갖다가 그 10에서 768로 해놨더니 화면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로스라고 나오고 네, 요거네요. 요거 보시면 리본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고 그죠? 삼각형 같은 거 있고 그죠? 이런 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바로 요거가 되겠네요. 지금 방금 선택하셨던 거 요거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 컨페티라고 되어 있나요? 컨페티? 네, 컨페티라고 하는 모양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모양 방향이라든지 원래는 그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모양 같은 경우는 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똑같죠? 여기 이렇게 말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 그런 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99933 그리고 아우토그로우인데 뭔가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아우토그로우만 나와요. 네, 기본으로 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일단 999933이라고 하는 색깔을 넣도록 하죠. 쉐입이라고 하는 요 모양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요거 되도록 얘는 레이어 맨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 왼쪽 로고 툴에 전경색 클릭하시고 바로 가운데 아래쪽에 요 코드표 있죠? 코드표 999933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누르시면 색깔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레이어스 밑으로 내려와서 FX를 갖다 클릭하셔도 되는데 바로 이 FX가 없다면 화면 상단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에 아우토그로우라고 있어요. 아우토그로우 클릭 되셨죠? 아우토그로우 스크린 블렌더 모드라고 하는 게 스크린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값입니다. 오퍼시티 75가 기본값이고요. 열한 노란색 계열이 기본값이고요. 밑에 내려서 사이즈 5가 기본값입니다. 버릴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본값으로 해서 OK 눌러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 화면을 갖다 확인해 보니까 뭔가 얘가 좀 진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출력물에 같은 경우는 조금 출력물이 진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력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니터 화면과 여러분들 프린터 화면이 조금 틀리게 나올 경우는 일단 색깔을 정확히 넣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나뭇잎 모양 들어가야 되겠죠. 나뭇잎 모양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위치 어떻게 조정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뭇잎 모양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네요. 효과는 빼고 됐죠? 가로로는 230에서
340 정도 되겠네요. 230에서 340. (230에서 340) 대체적으로 가로만 잡으셔도 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갖다 요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로선 말고 가로선도 좀 잡아주세요. 네. 가로선은 여기서 40픽셀에서 140픽셀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40에서 140. 그래서 40에서 140 이렇게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바로 쉐입을 갖다가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양 도구로 나뭇잎 모양 찾도록 하죠. 나뭇잎 모양이 아마 중간 좀 아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근처에 위에 있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 리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 되도록이면 모양 만들 때 Shift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서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 요거 Shift 누를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기존의 Shape이라고 하는 모양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먼저 Shift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쉐입에 덧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쉐입이 선택되어 있을 경우는 클릭 앤 드래그를 먼저 하시고 하시는 중에 Shift 눌러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 바로 색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모양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F4개, C 2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별다른 말 없죠. 그대로 기본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F, CC, F4개, C 2개. 바로 전경색, 왼쪽 도구 틀에 전경색 클릭하시고 FFF, CC, FFFF, CC 해서 Alt 딜레이트 눌러서 정형색을 바꿨기 때문에 Alt 딜레이트입니다.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 바로 화면 상단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 아래쪽에 있네요. 이렇게 기본형으로 해서 멀티플라이 검정색 75%, 오퍼시티 75%가 기본형이고요. 밑에 디스턴스 5, 사이즈 5가 기본형입니다. 그대로 OK 눌러주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 바로 글씨 문자 효과입니다. 치즈 피자 타임즈 뉴 로만체 볼드 55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네요. 두 줄 왼쪽 정렬로 되어 있고요. 요거 줄 간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위치 잡아줘야 되겠죠. 글씨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네요. 글씨의 가로폭, 즉 글씨는 요게 20에서 120까지 20에서 120 20에서
120입니다. 100이 여기고요. 110, 120입니다. 120. 됐죠? 그 다음에 세로 가이드라인은 여기가 10, 20, 25 정도 되겠네요. 25. 20 정도 해도 되겠네요. 20. 20에서 245 정도 되겠습니다. 20에서 245. 20에서 245.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내선 안에. 그러면 글씨 한번 써보도록 하죠. T자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화면 위로 올라가서 타임즈 뉴 로만체. 타임즈 뉴 로만체와 아리얼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서체는 그래서 타임즈 뉴 로만체 볼드죠. 볼드 그리고 55pt 55pt 됐죠? 색깔은 조금 이따 맞추도록 하고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바로 치즈 피자라고 해서 CHESE죠. 여기 다 대문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소문자 없어요. 다 대문자입니다. CHEESE CHESE 그 다음에 피자 PIZZA 피자 컨트롤 A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왼쪽 정렬입니다. 왼쪽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AA 있고요. AA는 넌 처리하시면 안 돼요. 넌만 아니면 되는데 샵이나 크리습, 스트롱, 스무스 상관없어요. 대부분 샵을 갖다 많이 쓰고요. 왼쪽 정렬로 일단 색깔은 일단 아무 색깔이나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일단 줄간격 같은 경우는 줄간격 기본 간격이 있습니다. 기본 간격 오토 있어요. 오토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오토 오토를 갖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브 툴로 위치 이동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거의 맞네요. 됐죠? 근데 자간을 갖다가 보니까 자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자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와야 되는데 그죠? 위아래를 맞았는데 이럴 때는 자간을 갖다 좀 조절해서 자간을 갖다가 한 25 정도 되면 되겠네요. 조절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색깔 들어가야 되겠죠. 색깔은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스트록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다 그러면 굳이 색깔은 상관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CC 빵빵빵빵과 F4개 6 2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일단 잘 보시면 왼쪽이 약간 노란색, 오른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CC 빵빵빵빵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모드를 바꾸셨죠?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화면 상단 레이어 스타일에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됐죠? 바로 색깔이 지금 90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90도는 아래에서 위에요. 근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을 빵으로 바꿔주시고요. 앵글을 빵. 됐죠? 그 다음 색깔티 중간 클릭하시고 왼쪽 색깔티 왼쪽 아래 톤 클릭 밑에 칼라 클릭해서 CC 빵 4개 됐죠? 근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됐죠? 그 다음에 바로 C 빵 4개 그 다음에 FFF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톤 클릭 밑에 칼라 클릭해서 FF66
66 노란색 나오죠?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 세팅이 됐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좌우가 왼쪽이 노란색이어야 돼요. 보시면 왼쪽 노란색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라이너 밑에 오는 각도 표시를 180도 그러면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스트로크 테두리 들어가요. 테두리. 그래서 스트로크 선 2픽셀 9 4개입니다. 아니 9 6개. 9 6개 스트로크 왼쪽에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었죠? 다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시면 스트로크 있어요. 스트로크 글씨 클릭 체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글씨까지 클릭하셔야 돼요. 위에 사이즈 두께입니다. 얘를 2픽셀. 대부분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하시면 돼요. 별다른 말이 없다면 아웃사이드로 하시는 거고요. 됐죠? 그런 다음 색깔 9, 6개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글씨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가이드라인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라인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바로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대략 맞죠? 네. 요거 나뭇잎이라든지 글씨 됐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일단 먼저 해주시고 JPG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JPG로 이 상태 그대로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밑에 요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포맷 클릭해서 위에 거 3개 중에 맨 위에 겁니다. JPG 수험번호, 본인 이름, 그 다음 문제번호 다시 일로 저장 그 다음에 퀄리티는 8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8 이상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높게 하게 되면 용량이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한 8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 바로 요 수험지에 보시게 되면 요 PSD라고 있어요. PSD가 40에 50입니다. 40에 50 픽셀로 되어 있죠. 요건 뭐냐? 바로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바로 요거 밑에 컨스트레인 프로퍼티션 체크하시고 가로 길이를 40으로 바꾸면 세로 길이 자동으로 바뀌죠. 50으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레이어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세이브로 이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폴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JPG와 PSD 파일 있죠? 이 두 개 파일을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다 해보셨는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중간에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5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1번이나 또는 2번 문제가 좀 아쉬워서 좀 고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작게 줄인 상태에서 저장하게 되면, 이미지 못 고칩니다. 요거 못 고쳐요. JPG로 저장할 수도 없고요.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처음 저장할 때,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실 때 이렇게 수험번호 본인 이름 다시 그 다음에 문제번호로 저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문제 1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 다 완료가 되고 나서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JPG로 저장할 때 바로 여러분들 수험번호와 여러분들 이름 다시 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40에 50으로 고치신 다음 40에 50으로 고치신 다음 요걸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바로 요 본인 이름 여러분들 수험 번호 본인 이름 다시 문제 번호로 저장. 그러면 파일이 총 3개가 존재하겠죠.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3개가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장했던 문제 1, 그 다음에 바로 수험번호로 저장한 문제, 이렇게 수험번호와 본인 이름 문제 1, 이렇게 수험번호와 본인 이름 문제 1, 포토샵과 JPG 이렇게 3개가 존재할 텐데,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주의하실 게, 요 문제 1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 저장할 때 문제 1로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요 문제 1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이즈 줄인 40에 50으로 줄인 포토샵 여러분들 수험번호와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쓴 요 포토샵 파일만 보내셔야 됩니다. JPG하고 요 2개 파일을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건 뭐냐? 보험용. 일단 뭐 90분 안에 여러분들이 네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물론 90분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갖다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5분, 10분 정도 남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일로 저장해서 따로 보관을 해두면 그나마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요 문제 하나만, 문제 1만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 문제 2, 문제 3,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A형이었고요. 2월달 최근 2019년 2월달 기출문제 중에 A형의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이거 동영상 강좌 보시고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